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톨입니다. 오늘은 본인 스스로 운동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혹은 아닌지 체크하는 자가진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가진단을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은 우선 목표를 설정해 놔야 할 것입니다. 목적이 림매스인지 아니면 다이어트인지. 목표를 설정한 뒤에는 본인이 먹을 칼로리와 탄단지 비율도 정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목표에 맞춰서 설정된 숫자들은 운동과 식단에 대해서 고정된 값이 아닌 앞으로 운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변화를 주어야 하는 요소들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식단을 진행하다가 신진대사율에 적응하면 다이어트는 칼로리를 줄이고 림매스업은 칼로리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칼로리로 한 주 혹은 2주간 먹었음에도 체중이 유지가 된다면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거나 늘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코치가 있다면 코치가 알아서 짜주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코치가 없다면 제가 앞으로 말할 요소들을 잘 지켜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가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체크 사항들을 보면서 본인 스스로 자가진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혹은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진단 과정들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정보의 바닷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정보가 유익한 것이고 해로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은 한 분만 믿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아닌 다른 분이 되어도 좋으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정한 분의 말을 믿고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최소 3개월간은 하라는 대로 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른 코치를 찾으러 가보세요. 다시 강의로 돌아가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체크사항들로부터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몸무게. 몸무게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체크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몸무게가 줄어야 할 것이고 반대로 림매스업을 하는 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체중이 증가할 것입니다. 체중을 잴 때는 일주일에 최소 5일을 재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가능한 최대한 많이 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재실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본 후 공복에 체중을 재시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본인이 측정한 체중들의 평균을 보시면 됩니다. 림매스업 시에는 1주 차이는 90kg, 2주 차이는 90.9kg, 3주 차이는 91.9kg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성공적인 양상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는 1주 차에 90kg, 2주 차에는 89.1kg, 3주 차에는 88.9kg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면 상당히 좋은 감량 속도입니다. 두 번째 체크사항은 둘레를 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줄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줄자의 경우에는 3,000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줄자 가지고 격주 혹은 달마다 본인의 허리, 허벅지, 어깨 등 신체 부위를 체크하고 기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체크하실 때는 부위당 5번씩은 측정하시고 평균치를 기록하시면 도움됩니다. 만약 2주, 한 달이 지났음에도 줄자에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못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을 찍고 그것을 정리해 놓는다면 본인의 진보 과정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신 사진을 찍을 때는 똑같은 조명에 똑같은 각도로 찍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험상 화장실에서 문을 닫고 똑같은 각도에서 찍는 것이 사진상의 오차 범위를 가장 많이 줄여주는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체중, 둘레, 사진을 정리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상황들을 설정해가며 이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 중인 사람. 만약 여러분들의 목표가 다이어트이고 체지방을 빼는 것이 목표라면 둘레를 쟀을 때 둘레가 줄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도 점점 체지방이 줄어드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체중의 경우에는 낮아지거나 같거나 비슷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다이어트 시에 이러한 양상을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체지방을 줄이면서 동시에 근육을 얻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니 다이어트를 잘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추가로 조절해야 하는 것, 매크로, 운동 등은 없습니다. 두 번째, 림매스업이 목적인 사람. 림매스업이 목적인 사람은 먼저 체중이 증가해야 하며 둘레도 시간이 갈수록 늘어야 하며 그러는 동시에 사진을 비교해봤을 때는 근육이 커 보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체크사항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 1번과 마찬가지로 다른 수정사항은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바디 리컴포지션을 원하는 사람. 체지방은 줄이고 근육을 늘리는 것이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하는 다이어트 모형입니다. 체중은 같거나 살짝 증가했음에도 허리 둘레가 줄었고 사진상 모습에서도 근육이 더 보인다면 이는 곧 여러분들의 근육은 증가했고 동시에 체지방도 줄었음을 말합니다. 이 세 번째의 경우에도 별도의 수정사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의 예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 중인 사람. 만약 여러분의 목표가 체지방을 감소하는 것임에도 시간이 지나서 둘레를 쟀을 때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했고 사진상 비교해봐도 차이가 없고 평균 체중도 같거나 오히려 조금 증가했다면 이 결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체지방이 감소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현재 진행하는 방법에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초반에 여러분들의 목적이 체지방 감소였기 때문에 섭취하는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는 섭취 칼로리의 제한, 활동 칼로리의 증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체지방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섭취 칼로리를 낮추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2000칼로리를 먹고 있음에도 체중이 같거나 둘레가 줄지 않거나 사진상의 변화가 없다면 200에서 300칼로리를 줄인 1100칼로리를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200에서 300칼로리는 웬만해서는 탄수화물과 지방을 줄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지방을 줄이신다면 남성의 경우엔 총 칼로리의 최소 20%는 맞추시고 여성의 경우에는 총 칼로리의 최소 25%는 맞추는 것을 권합니다. 만약 섭취 칼로리에서 줄이고 싶지 않으시다면 유산소를 해주셔도 됩니다. 30분 정도의 강도가 약한 유산소를 주에 한 번에서 두 번 해주는 것도 체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괜찮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리매스업이 목적인 사람. 만약 여러분들의 목표가 근육을 만드는 것이라면 체중이 유지가 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허리의 둘레의 경우에도 유지가 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상으로는 조금 체지방이 줄어 보이긴 하지만 근육이 자란 것 같지 않다면 이 정보들을 통해 여러분들은 체지방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근육을 성장시키지는 못했다고 자가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만약 위에 세 지표가 체지방은 줄었고 근성장은 못했다고 하더라도 스트렝스가 증가하였다면 근육이 증가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체중 대비 본인의 수행 능력의 향상은 한 해의 좋은 척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75kg 때 100kg의 벤치를 두 번 했고 70kg일 때 100kg의 벤치를 두 번 했다면 체중이 5kg 낮은 상태에서 동일한 중량을 다뤘기에 근성장을 했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경우에는 다른 수정사항 없이 현재 진행하는 방식으로 식단과 훈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리 둘레가 변하지 않았거나 줄었더라도 다른 부위인 팔, 가슴, 허벅지에서 근비대가 일어났다면 지금 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고급자들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체중, 둘레, 사진상으로 근성장을 잘 이루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급자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티가 나는 부분이 별로 없기에 초중급자보다 더 장기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위 두 가지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추가적인 칼로리 섭취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권장하는 추가 칼로리는 대략 100에서 500칼로리입니다. 100에서 500칼로리 중 얼마나 칼로리를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체중을 늘리고 싶은가에 따라 다릅니다. 천천히 올리고 싶으면 100칼로리를 늘리는 것이고 빠르게 올리고 싶으시면 500칼로리를 늘리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칼로리를 늘릴 때는 탄수화물과 지방에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이러한 과정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믿고 신뢰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가진단을 하기 전에 본인의 목적, 다이어트, 리매스업 등을 설정한다. 두 번째, 자가진단의 체크사항으로는 몸무게, 신체 둘레, 사진 비교가 있다. 세 번째, 체중의 경우에는 본인의 목적에 맞게 주당 체중의 1%씩 증감한다. 그리고 체중을 측정할 때는 기상 후 소변을 본 뒤 공복에 체크하는 것이 좋고 일주일에 최대한 많이 잰 뒤 평균값으로 자가진단을 한다. 네 번째, 둘레를 잴 때는 허리, 허벅지, 어깨 등을 각각 5번씩 측정하고 측정값의 평균치로 자가진단을 실시한다. 다섯 번째, 사진을 찍을 때는 화장실에서 같은 조명에 같은 각도로 찍는다. 사진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을 찍고 사진을 비교해 본다. 여섯 번째, 다이어트가 목적임에도 체중에서 별 차이가 없다면 현재 진행하는 칼로리에서 탄수화물, 지방을 200에서 300칼로리를 뺀다. 단 남성의 경우에는 지방을 최소 총 칼로리의 20%를, 여성의 경우에는 지방을 최소 총 칼로리의 25%를 유지한다. 일곱 번째, 체지방을 빼기 위해서 낮은 강도로 주에 한 번에서 두 번의 유산소는 괜찮다. 여덟 번째, 고급자의 경우에는 진보 과정을 느끼기 어렵기에 본인의 수행 능력을 하나의 척도로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또한 초중급자보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진보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아홉 번째, 리매스업을 하지만 체중이 안 느는 경우에는 섭취하는 칼로리에서 100에서 500칼로리를 증가시킨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